안녕하세요. 면접스쿨 강태인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각 면접 유형별로 분석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임원 면접, 역량 면접이죠. 그리고 토론 면접, PT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임원 면접, 역량 면접이라고도 하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고 BI 면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BI 면접이라는 것은 Behavior Event Interview라고 해가지고 행동 사건 면접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이 역량 면접, 임원 면접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류에 작성해서 낸 경험을 토대로 꼬리 질문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임원 면접, 역량 면접에 대비할 때는 그 꼬리 면접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하고 인성을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구조화 면접은 직무 면접이라고 해놓고도 인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인성 면접이라고 해놓고서도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크로스 체킹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임원 면접, 역량 면접에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분하지 말고 동시에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구조화 면접에서 파악해야 될 것 중에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꼬리 질문입니다. 꼬리 질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레인보우 스텝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레인보우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의 경험을 계속해서 뎁스를 깊이 하면서 물어보는 형태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인사 업무를 할 때도 임원들 그 면접 교육을 2박 3일, 3박 4일 갔을 때 이 레인보우 스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이게 그냥 표면적인 이미지로만 그 면접의 평가가 가늠되지 않도록 한 경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물어보고, 그 경험에 대한 진실성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킹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지정과 전체 개요 파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 경험이든 해커톤 대회든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면접관들은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떤 경험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해당 경험은 어디에서 주최해가지고 기간을 어느 정도 거쳐가지고 어떤 주제를 통해서 했던 프로젝트 경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수행을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친구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이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이 프로젝트를 했는지, 뭐 학생회를 했는지, 이런 동아리를 했는지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왜 이걸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정한 의도를 갖지 않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리해 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런 질문이 훅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그 경험에 대해서 의도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석 달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용돈을 벌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여기서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해서 여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할과 집중에 대한 측면인데요. 팀 단위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팀 단위 업무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 개인 프로젝트라든지 혼자서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내가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꼬리 질문 뎁스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아리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랑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걸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떤 파트가 제일 힘들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힘들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얻은 부분, 느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결과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당 부분들이 여기 만족 확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경험이 내 지원 직무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에 제출한 모든 경험들을 각 경험마다 스스로 7가지 이 단계에 맞춰가지고 스스로 물어보고 답변할 준비가 된다면 최소한 구조화 면접에서 꼬리 질문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잊지 마시고 레인보우 스텝에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경험 정리를 통해서 꼬리 질문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째 유형으로 토론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단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토론 면접이 많이 시행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 좀 주춤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공기업을 중심으로 토론 면접이 많이 그 채용 과정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토론회를 직접 접할 기회가 없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할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토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논리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대인관계까지 함께 체킹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면접이라고 불러요. 앞에 이제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플러스 면접이라고 해서 잘한 친구들한테 좀 좋은 점수를 주는 형태로 평가가 진행이 된다면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못한 친구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게 토론 면접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면 논제, 주어진 주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토론이 비생산적이진 않는지 내가 그 주제와 상관없이 이탈을 한다든지 같은 말을 좀 반복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상대 의견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경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태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반론이 생산적인 건지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이 상대 의견과 상관없이 상대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상대 의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집중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고 한다면 토론 진행되다 보면은 이끌어야 되는 분명히 결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걸로 싸우게 되거든요.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길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작은 부분들을 빨리 넘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과 이유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급하게 일반화에 빠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2가지를 준비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조 발언이라는 겁니다. 기조 발언이라는 것은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찬반을 임의적으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도 찬성 측에 대한 그 부분이라든지 반대 측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내가 토론 면접을 준비한다 했을 땐 동시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조 발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키즈 존, 그래서 뭐 노키즈 존 운영에 대해서 뭐 찬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찬성 측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헌법의 기본권에도 그런 그 자유에 대한 권리가 주어져 있고 해당 매장에 대한 권한은 그 매니저, 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를 받고 안 받고는 온전히 그 사장, 그 매니저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30초 안쪽으로 내가 왜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 준비한 기조 발언을 한 바퀴 쭉 돈 다음에 찬성과 반대가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조 발언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대 그 토론을 진행을 할 때 상대 기조 발언의 반대에 대한 생각으로 첫 발언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토론 면접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죠? 여러분들이 아는 주제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가장 힘든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제 처음 들어보는 기존에 준비하지 않았던 주제가 나왔을 경우 굉장히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처음에 무조건 좀 스테이 기다려주셔야 돼요. 기조 발언이 끝난 후에 먼저 치고 나가기보다는 상대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100분 토론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오는 그 패널들이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모든 주제에 능통해서 전문가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토론, 논객이라고 하죠. 토론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주제를 잘 모른다고 했을 때는 너무 내용적인 걸 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격당할 수 있고 여러분의 논리의 빈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대 의견을 잘 듣고 상대 논리 구조의 허점을 공격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사람보다는 소수의 의견만을 대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상대 의견에 반박을 할 때는 얹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부분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해준 후에 본격적으로 내 의견을 뒤에다 붙여줬을 때 훨씬 더 토론 매너도 지킬 수 있고 상대한테 쉽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선생님이 앞에 얘기했다시피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토론의 내용이 세부적인 아이디어 제안과 계획이라는 측면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점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지켜보는 그 명언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기조 발언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전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수치화된 자료, 객관적으로 그 수치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빠르게 찾아서 그걸 여러분들의 말 안에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면 상대가 쉽게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장에도 좀 논리적인 힘이 실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주시면 토론 면접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T 면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평가를 하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PT 면접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PT 면접에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뭐 이 정도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거의 아웃라이어 5%, 정말 못하는 사람 5%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한다고 한다면 면접관들한테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PT 면접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만 떠듬떠듬 얘기하더라도 끝까지 얘기하면은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Q&A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T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핵심 요소는 제한된 시간 내 논리성을 체크를 하는 거죠. 면접 중에서 유일하게 시간 체킹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PT 면접입니다. 조금 심한 경우에는 면접관 책상 앞에 이제 타임워치를 놔두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3분이라든지 5분이라든지 7분이라든지 시간을 미리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 현 상황, 대안 제시, 기대 효과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PT 면접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여러분들이 PT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의견, 주장을 상대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화이트보드를 통해 가지고 PT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PT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화이트보드, 뭐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기업에서 이제 화이트보드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화이트보드를 쓸 때도 그냥 이렇게 막 갈겨 쓰시면 안 돼요. PT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딱 요약이 돼 있어야 됩니다. 판서 내용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표 부분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좀 작성을 한다든지, 아예 처음부터 판서를 할 때 좀 구조화 시켜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형태로 쓰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써가지고 판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끝난 후에 Q&A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보통 PT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이제 뭐 향후 방안이라든지 여러분 직무에 관련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주셔야지 이 Q&A 시간이 우기는 형태, 단답형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Q&A 대비해서 배경 지식적인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쌓는 데 있어서. 구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PT 면접 같은 경우는 도입, 중간, 마무리 이런 형태로 이제 내용을 크게 세 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입할 때 제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way 방식이에요. 두 가지 형태로 처음에 논의를 진행하는 거죠. 논지를 던져주는 거죠. 지금 주어진 자료라든지 아니면 주어진 주제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 시장 구조적인 문제와 아니면 어떤 회사의 포트폴리오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다 제시를 해도 되고, 시간에 따라서 하나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해당 기대 효과라든지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주는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두셔도 됩니다. 간혹 이제 PT 면접을 좀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이 결론 부분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얘기를 잘 못하거나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PT에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결론 부분들을 맨 앞단에다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하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결론이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을 놓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PT 면접은 여러분들이 PT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비한 내용을 이 구조에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PT 면접에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다룬 임원, 역량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 PT 면접,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느 일정 규모 이상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면접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부분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